자, 민주주의와 독재. 이 둘의 대결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선과 악의 싸움,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 싸움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새로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이 갈등을 도덕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뭐랄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의 대결로만 봐왔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둘의 진짜 차이가 도덕이 아니라 공학의 문제라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건 바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정보 처리 방식의 대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정보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정치 체제는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거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두 시스템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중앙집중형 시스템, 이건 정보가 딱 한 곳으로만 모이고 모든 결정도 거기서 내려오는 그야말로 탑다운 방식이죠. 명령과 통제가 핵심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분산형 시스템은 어때요? 정보가 여러 곳으로 쫙 퍼져나가고 결정권도 여러 주체에게 나뉘어 있습니다. 핵심은 대화와 합의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전체주의로 대표되는 중앙집중식 명령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모든 정보, 모든 권력이 단 하나의 정점으로, 그러니까 딱 한 명의 지도자, 단 하나의 중앙 두뇌로 모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말이죠. 이 시스템은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가정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바로 중심부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독립적인 법원이나 자유로운 언론처럼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줄 장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필연적인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예요. 자, 그럼 이와는 정반대에 있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이제 다른 경쟁자, 바로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만나보시죠. 이 분산형 네트워크에는요, 앞서 본 중앙집중형과는 다르게 어떤 단일한 센터가 없어요. 대신에 수많은 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보통 투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핵심은요,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하고 끝나지 않는 대화 그 자체라는 거죠. 바로 이 대화가 분산형 시스템의 진짜 힘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스템 스스로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걸 고쳐나가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두 시스템은 20세기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연 승자는 누구였고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거대한 사회를 다스리려면 중앙 집중적인 통치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중앙 집중 시스템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정보 과부하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한 곳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련인데요. 모스크바에 있는 소수의 관료들이 나라 전체의 수백만 가지 물건 가격을 일일이 정하려고 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대실패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 소수의 인간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현대 경제를 굴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 사이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달랐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 처리 업무를 시장, 기업,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에게 그냥 아웃소싱 해버린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병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20세기의 민주주의가 이긴 건 단순히 더 도덕적이거나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복잡해진 세상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뛰어난 정보 처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공학적인 승리였던 거죠.
자, 그럼 이걸로 이야기는 끝일까요? 해피엔딩? 천만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거든요.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독재자가 완벽하고 절대 지치지 않는 두뇌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AI는 중앙 집중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그 제한된 처리 능력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이나 피로도 없이 사실상 무제한의 데이터를 24시간 내내 분석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처리 시스템이니까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AI가 24시간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즉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과거에 중앙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정보 과부하 문제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I로 무장한 독재 시스템이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20세기의 민주주의에게 생리를 안겨줬던 바로 그 장점, 즉 우월한 정보 처리 능력이 이제는 AI 앞에서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 전쟁에서 과연 AI로 무장한 독재자가 승리하게 될까요?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